움직임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도 일단 이전고 좀 뚫으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계속해서 금리 부분이 계속 좀 낮춰지는 그 시점 자체가 계속 좀 늦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금리 부분은 사실 시장의 상승을 말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해요. 그럼 뭐가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사실 이제 미국 대선, 보통 이제 대선이 되게 되면 행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행정부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미국이 이제 보면 전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지는 경우, 이기지 못하고, 지금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인데, 현 대통령이 선거에 나가서 지는 경우, 이게 많지가 않은데, 보통은 언제 지냐 하면은 경제 성장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져요. 지금까지 보면 경제가 좋지 못하면 진다. 이렇게 보통은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이든은 경기가 좋게 하고 싶겠죠. 경기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면 경기가 좋.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연봉이 보통 2,300 정도 받으면 괜찮게 받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헤이루다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강 신청 02-340-4641로 우리 썸머 캠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캠프 가야죠. 그렇죠? 헤이루다님 고민 중입니다. 또 우리가 캠프를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물론 이번에 캠프는 이전하고 조금 다르게 선착순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고요. 후기 기준입니다. 채팅창에 후기라고 치시고, 후기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근황,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고민이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속 시원하게 제가 항상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하고 대처를 하잖아요. 그거 많이 적어 놓으세요. 제가 고민 중이니까 이번 6월달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한 2,300 정도인데, 요즘은 보통 연봉이 한 4,5천 되지 않나요? 4,000. 그러면 이전에 2,300 버는 게 좋은 건가? 지금 4,000을 초봉으로 버는 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생각할 때 4,000 버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물가가 달라졌잖아. 그쵸? 그렇다 일본.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2,300만 원 벌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하고 지금 4,000만 원 벌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술 먹고, 뭐 친구들 술 사주고, 부모님 뭐 사드리고, 여행 가고 하는 게 비슷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 이거 인플레이션의 효과입니다. 물가의 효과라고. 그래서 보통은 어떠냐 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뭐 10년 전 물가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전 물가. 옛날에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짜장면이 최고 쌌던 게, 저는 500원 기억을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에 그렇게 500, 더 쌀 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간짜장 550원, 그쵸? 일반 짜장 500원. 이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랐죠. 사실은 이거는 임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2,300원에서 4,000만 원 버는 거고, 디플레이션이 되면 4,000만 원, 부모님은 4,000만 원 벌었는데 자식은 2,300만 원 벌어요. 사는 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왠지 인생이 뒷걸음치는 듯한 그런 느낌 보이잖아. 그래서 보통은 단기적입니다만은 행정부가 뭔가 잘하고 있다. 경기가 좀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폭의 인플레이션 사정이 필요하긴 해요. 아니면은 돈을 풀면
돈을 풀면 경기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행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풀고 있어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금리하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 사실은 금리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계속 이제 언급을 해드린다면은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중국 경기를. 왜냐하면 중국도 또 차이가 많기 때문이죠. 미국이 3억 넘죠. 지금 중국이 14억인가 넘기 때문에 이쪽이 소비를 시작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글로벌로 터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CSI 300 지수가 밀리는 듯한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여기서 턴하면 얘는 상방 전환이죠, 얘죠. 차트를 길게 안 보자고. 차트를 길게 안 보면은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중국 쪽으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투자를. 이런 효과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이 두 시장 안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오늘 갭으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오전에는 단타를 많이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도 오를 거니까 시장 안에서 오르는 종목이 많고 따라서 단타 치면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은 계속 변곡점 근처에 있죠. 그렇죠? 변곡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를 쳐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식의 언급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러고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아직 방향을 완전히는 못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전체 패턴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직각삼각형 패턴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할지 말지는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 위에 강하게 저항받았던 요거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위쪽의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 있죠, 앞에 있는 음봉,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아래쪽에 요 정도까지 일단 밀려서 반등을 할 수 있어요. 밑에 여기 있는 지수권 여기까지 밀렸다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일단 염두를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엔 조금 어렵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미국하고 국내 시장을 좀 분리해서 봐요. 미국이 오르니까 우리가 오른다. 미국이 대선이지 우리가 대선도 아니고, 미국이 자금을 풀지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푸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분리해서 봐야 돼요. 미국하고 우리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추세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사실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코스닥이 지금 추세가 깨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조금 됐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 3일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추세가 일단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계속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찝찝한 게 뭐가 찝찝하냐 하면, 지금 이렇게 올랐다.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은 그냥 줄을 한번 꺼봐도 대충은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냐면, 이렇게 올랐죠. 그럼 이렇게 밀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걸 못 돌려내고 무너지는 모습이 만약에 보여지게 되면 삼선 뜰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얘는 코스피보다도 조정이 조금 더 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일단은 기억은 해두시고 실질적으로 코스피하고 다르게 코스닥은 이전에 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있죠. 요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이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추세 자체는 일단은 지금은 한번 깨졌죠, 그렇죠? 지금 또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하여튼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조심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종목 위주로 보실 때도 종목도 웬만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종목을 좀 몰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라겠어요. 전략 나왔나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종목을 굉장히 강하게 공략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다 올라서네요. 화장품은 제가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보고 단타는 한번 칠게요. 알겠다. 2번 단타 타이밍이라도 나오면 단타라도 한번 칠게요. 이 화장품이 오른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만큼 갈만한 종목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일단 들긴 합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러면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어떤 쪽이 좀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분은 이소페타시스 오늘 한 9.1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종부세를 없애려고 한다. 재산세로 그냥 집어넣고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 걸로 봐서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의 어떤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이제 배당 소득세 자체가 배당 소득세가 일단은 분리과세하는 거 여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것도 뭐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동양생명도 그 중에 한 종목으로 일단은 보이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고 오늘은 K카가 8% 정도 반등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잠시 언급은 해드렸는데 K카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하반기 시장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고들 종목들 위주로의 어떤 강세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제 오르다가 오늘 빠져도 뭐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저는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평가 종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네. 실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영희님 감사합니다. 영희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썸머 캠프 지금 모집 중이고 내일까지 모집입니다. 특강 4회에 3개월 리딩 해서 99만원 들어가고요. ARS로 02-3490-4641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의 감소, 그쵸? 주가 하락. 맞죠? 당기 순이익 감소,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주가 하락 됐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요? 실적이 다 증가. 물론 영업이익 수준은 거의 이전하고 거의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당기순이익은 거의 이전하고 같습니다. 얼마가 있다고 비슷한 거죠. 얘가 물론 이제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딱 그렇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4만원 언저리까지 갔을 때 그 실적이나 지금이랑 비슷하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의 저평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적이 안 되고 주가가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적이 좋은데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게 이제 실적이 시장의 중심에 서는 그런 모습이 일단 서게 되면
종목이 조금 강세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제가 좀 관심이 있던 종목이긴 한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타이밍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쵸? 거의 뭐 박스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요번에 박스 돌파해서 올라가면 한 7,0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걸로 보이는데, 밑에 있는 종목이니만큼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관심을 못 잡고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HMM 반등 중이고요. 현대위아 오늘 자동차 계속해서 반등 중이죠. 근데 자동차도 저는 이게 인도 쪽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전기차의 중고차 값이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는데, 그럼 당연히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는 게 낫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생뚱맞는 애들이 자꾸 뜨네요. 생뚱맞는 애들, 롯데렌탈인데 롯데렌탈도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EPS 기준으로 보면은 뭐 작년 실적보다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거의 뭐 빠진 게 없는 주가 많이 빠졌죠. 그쵸? 이쪽이 갈라나? 경기가 어려우면 이쪽도 나쁘진 않은데. 롯데렌탈 일단은 관심 종목 잡고 한번 보도록 하죠. 타이밍 나오는지. 요거는 오름이 한 3만원 저리가 저항입니다. 3만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토니모리 좀 강세고, 한국금융지주는 갇혔고, SKC는 열심히 달리고 있고, 지금 저희 방에서는 24% 정도 수익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KC텍 가고 있고, 세아베스텔 지주, 하나생명 뭐 이런 종목들, 무브넥스, 현대코퍼레이션, 뭐 세방, 한정기술, 그 다음에 세방은 밑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다. 그쵸? 현대코퍼레이션, 한전산업, 그 다음에 롯데손해보험, 보험사들 있는 건 전부 다 밸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I, 그 다음에 한원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시장 안에서 조금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 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관심을 한번 두시고,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강세긴 한데 저는 사실 약간 좀 긴가민가 해요. 왜 긴가민가 하냐 하면,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게 하나의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밸류어 프로그램에서는 현대차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경기라든지,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경기는 좋다라고 했다가 미국 경기가 그래도 둔화되고 있는 양상 자체가 요즘 조금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좀 찝찝한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부품을 보든가, 완성차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현대오토웨버는 하는 일이 그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지금 전자 관련된 부분, 전자 설비 이쪽 관련된 부분,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다스라든지 하는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팔든 아니면은 뭐 미국에 팔든 아니면 인도에 팔든 자동차만 많이 팔리면 뭐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옹비형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밀렸다가 이제 뭐 타이밍 조금 돌리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다 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요 떨어지는 추세 있죠. 요거 일단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관심을 가져 보기는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7만 3천 정도가 저항일 것 같고요. 돌파를 하면은 한 21만 원 저리까지, 20만 원 저리까지 노려줄 수 있을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래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오늘 기관들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테크잉 7% 상승 중이고, PSK도 강세 움직임 좀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강세 움직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코스닥에서는 지금 추세를 아예 돌리는 종목들을
찾아보기엔 좀 힘들죠. ST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오고 있는 거는 박스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박스 정도로 되어 있고, 어디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이제 좀 돌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정도 노리는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으로 43,000원 언저리까지 노려보는 거는 일단 가능해 보이니까 참고 일단은 해 두시고요. 넥스트인 반등 중, 넥스트는 아직은 아니고 VM, 그 다음에 청담 글로벌은 저번에 얘기를 했던 거고, 그죠? 그쵸? 그 다음에 툴젠, 바이넥스, 마녀공장, 그 다음에 오닉 IPS. 마녀공장도 요번에 돌파를 하면은 강세긴 하죠. 이거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어도 관계는 없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화장품은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누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 인디 브랜드 쪽, 이 하나가 이제 긍정적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와서 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올리브영이 됐든 아니면 토니모리가 됐든 뭐 그런 식의 화장품 회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좀 경기가 살아나야 꿈에도 꿈일 거 아니야. 경기가 좀 살아나야 꿈에도 좀 꿈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꾸밀 수 있는, 중국이 이제 좀 살아나면 중국 쪽 화장품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중국 쪽 소비가 좀 살아나고, 중국 쪽 소비가 살아나면 중국의 화장품도 조금은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볼 땐 전통적인 화장품 관련된 종목, 그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지금 어느 쪽의 모멘텀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예 방향성 자체를 완벽하게 뭐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 방향성을 완벽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또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약간 디커플링 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코스닥은 밀리고,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많은데 걱정이다. 잘 해봅시다. 코스피는 계속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변곡점에서 하루 만에 뭔가가 확 뒤집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변곡점, 오늘도 변곡점, 내일도 변곡점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는 것도 사실인데, 지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시장에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 드리죠. 요거는 내일 저녁에 그냥 개강입니다. 내일 저녁이 개강이니까 내일도 뭐 하셔도 되고 오늘도 하셔도 되는데, 뭐 오늘 하신 게 낫겠죠. 리딩이 오늘부터 바로 들어가니까 오늘부터 하시면은. 자, 요거는 썸머 캠프는 리딩이 3개월입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채팅창에 3개월 한번 쳐주시고, 리딩이 몇 개월 들어간다고요? 3개월. 저희가 1개월에 지금 77만원인데 그거 할 필요 없겠죠. 3개월에 리딩이 99만원에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023490-4641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딩만 3개월 주느냐? 아니죠. 강의도 있어요. 강의도 총 4주에 걸쳐 가지고 4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진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리딩 플러스 리딩 3개월 플러스 강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는 지금 보면은 19일 내일 저녁 수요일 날, 내일 저녁에 하늘 게 뭘 할 거냐 하면은 검색식 짜는 것부터 할 겁니다. 검색식 짜는 것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검색식에 뭐가 떴나요? JNTC가 아까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삼성공조 또 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삼성공조 오늘 상한가 또 잡으신 분들도 일단 계시고, 아까 얘기했던 K카드 여기 안에 있죠.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잡는 거 부분을 내일 저녁 8시 일단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주만 우리 썸머 캠프 강의는 이번 주만 수요일 날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계속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못 들었는데요? 관계 없습니다. 녹화 방송 청취가 강의 종료,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정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지금 리딩은 3개월을 일단 제공을 해 드릴 건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종목 매수해서 매도까지 이렇게 보내 드릴 거고 비중도 정해 드립니다. 얼마 리스크로 얼마까지 투자 가능하다 까지 보내 드리고 리딩 방송은 오전 8시 50분에서 10시 오후하고 2시간 1시간씩 2시간 그렇게 진행을 해 드리는데 이것도 녹화됩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02-3490-4641 몇 번이요? 02-3490-4641로 그냥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1599-07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강파 밖은 위험합니다. 예전에 오셨다가 적응 잘 못하셨던 분들 그분들도 다시 오십시오. 어차피 주강파 밖은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밖에 계실 때 너무 많이 깨먹지 말고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 오늘 시장 정리는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